강원도의 대입 수능 성적이 4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이 확대돼 교단의 우려가 큽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들에 대한 시군 합동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수전의 시스템 설계자와 시공 관리자 등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성과 양구, 화천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수험생들이 2020학년도 대입수능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수능 성적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강원도는 4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른 지 3주 만에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받아봅니다. 가채점 결과와 차이가 없는지 점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계속 10년 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 남은 이제 입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잘 준비하고. 올해 수능 성적표 통지를 하루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학년도 강원도 성적을 살펴보니 국어 표준 점수 평균은 93.6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수학나도 95.8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수학과는 90.4점으로 겨우 꼴찌를 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로 4년째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대입 전략상 수시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수시로 90%가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학력 저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능 성적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준비했을 것이고 저희 이제 도내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성적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능에 소홀해지다 보니 상위권 학생의 경우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학생의 1, 2등급 비율은 국어 5.2%, 수학나 5.5, 영어 10.3%로 세 과목 모두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그나마 최하위를 면한 수학하도 4.9%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전형이 40%로 확대되는 마당에 수년째 계속되는 강원도 수능 꼴찌 성적표를 두고 일선 교단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학력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야자도 안 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도교육청이나 학계에서 이제. 강원도교육청은 올 초 지역별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국 시도별 수능 성적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입 전형이 정시 확대로 기조가 변하고 있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시군 합동 단속이 펼쳐졌습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갔습니다. 이용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단속 반원을 태운 차량이 거리 곳곳을 샅샅이 살핍니다. 차 안에는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가 작동하고 모니터에는 차량 번호와 함께 세금 체납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카메라에 체납 차량이 포착됩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적발된 이 SUV 차량은 5차례에 걸쳐 66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반원이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내 회수합니다. 10여 분 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도 체납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이 승용차는 7번에 걸쳐 9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떼었습니다. 취재진이 단속반과 동행한 2시간 동안 4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돼 3대는 번호판을 떼었고 1대는 경고장이 부착됐습니다. 단속은 도내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분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대포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완납되고 기타
지방세가 완납되고 그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번호판을 반환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기준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64억 원, 과태료 체납액은 356억 원에 달합니다. 지자체들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며 미납된 세금을 걷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수전해 시스템 설계자와 시공관리자 등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수전해 시스템 설계자 78살 A씨와 시스템 시공과 관리 책임자 50살 B씨 등 2명을 업무상 폭발성 물건 파열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시공과 운영, 관리 담당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소탱크 안 산소 농도가 높아져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데 산소 제거 설비가 설계 도면에서 빠졌고 정전기 제거 설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 39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정부의 국방개혁에 직격탄을 맞은 화천과 양구, 고성 등 5개 접경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상권 붕괴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적인 군부대 해체와 이동에 분노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상복을 입고 청와대 앞을 행진합니다. 군인들이 빠져나가면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가 뻔해 접경지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 5개 접경지 주민과 상인 1000여 명은 생업도 포기한 채 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접경지 주민들은 이곳 청와대 앞에서 국방개혁 규탄과 생존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6,000명이라는 이 인원이 빠져나가면 거의 사내면은 경기가 침체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상인들도 다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 국방부 앞 집회에 이어 2번째 상경 집회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양구 2사단 해체 등 국방개혁이 진행되자 주민들은 피해 최소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으로서 많은 그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아무것도 없이 깜깜이 소식으로 아직도 있다는 부분은 정말 이 오개군 공동위원장으로서는 분노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접경지역 군수들도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수립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상위법 지휘 부여, 군부대의 유휴지 무상 양여와 규제 철폐, 민간인 통제선 북상과 도심과 인접한 군사시설 이전 등입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접경지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국방부와 접경지 군수 간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빠르면 이달 내에 5개 시장 군수하고 국방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대안 없는 국방개혁으로 장병들이 속속 접경지역을 떠나면서 주민들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문을 닫은 탄광에서 나오는 갱내수에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어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오염원이 발견돼도 정화 사업이 실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해당 지역에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누런 물이 도로를 덮은 모습입니다. 수십 년 전 문을 닫은 폐탄광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색깔이 이런 건 철이 많이 들어있는 폐탄광 갱내수의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광산이 탄이 엄청 나왔답니다. 탄을 많이 캐고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광해관리공단이 수지를 분석해보니 철 성분은 허용 기준의 50배가 넘었고 망간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알루미늄, 카드뮴, 아연 같은 중금속도 검출됐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양은 43톤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척시는 물길이 막혀 도로로 넘친 걸 확인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예전처럼 하천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이는 건 괜찮지만 문제는 하천이 오염되는 겁니다. 광해관리공단은 당장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건 어렵고 5년마다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광산 광해방지 사업은 우선순위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유출수 발생건은 광해방지 사업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4단계 광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광해방지 기본계획에 들어가려면 일러도 2022년은 돼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여러 현장 중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삼척시와 주민들은 하천 오염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방치하는 건 곤란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7주년을 기념해 아리랑의 고장 정선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정선 아리랑센터와 아리랑 박물관 등에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아리랑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미래 세대와 세계 속 아리랑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연과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정선군은 아리랑을 다룬 디아스포라의 노래 아리랑 로드 영화를 제작해 오는 9일 시사회를 갖고 12일에는 전국 30개 영화관에서 개봉하며 지역 작은 영화관에서 한 달 동안 상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내일 오전 11시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권 의원 측은 1심이 옳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척 장호항과 해상케이블카 역사를 잇는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삼척시는 장호항과 해상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4층 건물 높이의 엘리베이터와 산책로 120m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5억 8천만 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을 내년에 완료하면 케이블카 관광객을 장호항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삼척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벌였습니다. 산업위원회 조주현 의원은 강릉 북방 물류기지 조성을 위한 강릉 허브 거점도시 조성 사업은 민자 유치를 통해 발빠르게 위치를 선점하고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제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은 국제교류와 사업 추진 시 중국 교류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며 동남아에 대한 국제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성군이 광역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해중경관지구로 고시된 주광면 오호리 연안에 410억 원을 들여 해상 전망대와 해상길, 실내 레저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안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해양심층수단지와 송지호 관광지, 밀리터리 체험장과 연계해 사계절 해양 레저 관광 체험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2019년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속초시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하는 속초 건설을 목표로 생활 시정을 펼친 결과 생산성 지수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17.33점을 받아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전국 175개 지자체 가운데 5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성 대상은 각 지자체의 생산성을 측정해 지자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속초시 국립등산학교에 야외 인공암벽장이 조성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속초시는 오늘 인공암벽장 조성 기공식을 열고 성실 시공과 안전 시공을 다짐했습니다. 인공암벽장은 30억 원을 들여 내년 8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